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신원서판 잘생기고 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또 올바른 역사의식 가진 올바른 청년 정치인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JTBC에서 매일 아침 앵커를 하면서 여러분께 친숙합니다. 이정헌 앵커. 요즘 촛불 집회라든가 또 중요한 행사에서 큰 역할을 맡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목소리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전달해주는 훌륭한 앵커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광진갑에서 국회의원 선거 내년 총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 거고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정은 앵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국 박사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김은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JTBC에서 뉴스 앵커와 도쿄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정헌입니다. 정치할 정자에다가 법 헌자를 씁니다. 28년 동안 기자 생활했고요. 그중에 20년 동안 매일같이 생방송 뉴스 앵커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1대 총선 광진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정치인, 해야 할 일을 하는 정치인, 그리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기소개 네. 못 들어지게 지금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알았던 이정헌 앵커, 저랑 방송도 많이 했고 또 앵커로서 저를 인터뷰하고 그런 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앵커가 정말 화려하고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됐는지, 한국 사회에 대한 본인의 시각과 정치에 대한 입문 동기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2017년 7월에 도쿄 특파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죠. 그때부터 JTBC 뉴스 아침 뉴스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맡아서 5년 동안 뉴스 앵커와 아침 뉴스 총괄 책임자로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JTBC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계속되는 싸움과 갈라치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더욱더 갈등과 분열이 심한 그런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언론인으로서 정권을 비판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권에 계속해서 각성을 촉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의 역사가 전진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만 조금이라도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광진에서 뵙고 왔습니다. 열에 9명 정도는 제발 정치권 싸우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네. 시각, 또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배 언론인으로서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유, 한국 언론의 현실, 부럽습니다. 그리고 네.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많은 언론인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계십니다. 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그리고 영민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이정헌 앵커 궁금하시죠?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네. 대학 시절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를 언제 결단했는지 여쭤보셨죠. 제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지나오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제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가야 했습니다. 12월 초쯤이었습니다. 아마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남부시장 초입에 양철판과 또 합판 같은 것들을 얼키설키 덧대어 만든 박스 같은 곳에서 한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너무나 작은 곳이어서 난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나와서 연탄에다
찌그러진 냄비를 올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나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중산층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남부시장을 거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지금도 그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하얀 한복을 입으셨고 쪽두리를 하셨어요. 쪽을 비녀를 꽂으신 그런 할머니였는데 앞에 푸성지 몇 개 놓으시고 그 눈 내리는 그날 꽁꽁 얼어붙은 밥을 그 노란 도시락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드시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우리 사회는 어른들은 그냥 방치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숙합니다. 정말입니다. 소년 이정은 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그런 이미지들이 두 개가 있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초등학교 운동장 뒤쪽에 있는 스탠드를 보면서 이 멋진 대리석으로 만든 스탠드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아느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입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고 그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를 너희들의 선배인 훌륭한 정치인이 만들어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때 제가 머릿속에서 딱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정치인이 후배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예산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할 정치에다 법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크게 되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으로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네, 소년 이정은의 꿈이 네.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혁신하고 개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자 시절 또 앵커 시절 여러 네.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요. 한국 언론의 현실이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네. 갈라져 있고 찢어지고 싸우고 이념 갈등 심각합니다. 기자 생활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28년 했습니다. 지역 방송부터 시작해서요. 서울에서 중앙일보, JTBC 메이저 신문 방송을 거쳤고 일본 도쿄에 가서도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또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기사가 팩트가 오르면 다 옳은 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편화된 팩트를 나열하는 그 기사가 결코 진실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해 1월 JTBC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슬며시 빠져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죄송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 시장에서 저는 너무나도 따뜻한 곳에서 몇 가지의 팩트만 나열하는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가 아니었나 반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커피잔을 하나 보더라도 위에서 바라보는 커피잔의 모습과 옆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커피잔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의 팩트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커피잔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기사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게 다양한 모습의 진실들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권력과 자본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몇 가지 팩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써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지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수직 구조의 그런 언론 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발표하는 것 그대로 그냥 코테이션해서 받아쓰게 만드는 그런 언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런 언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되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기자와 언론사 노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말이 홍수처럼 네. 나오는 우리 이정은 앵커. 매일 아침 국민들께 정말 시원한 얘기 전달했지만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한 1분 정도로 말씀하신다면요. 네. 저는 한마디로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침이 설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녁에 있는 삶을 말씀하셨죠. 저녁에 있는 삶은 우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조건들, 환경들을 바꾸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침이 설레기는 정말 힘듭니다. 노동 구조, 노동 환경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소외,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많이 아침에 설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되고 정치권에 뛰어든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간도 보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침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월요일 아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침이 힘겹고 직장과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었는지를 제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아침마다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피켓팅할 때 출근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아침에 설렐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신뢰 자본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아침도 설레고 저녁도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론 점심이 더 맛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씩만 네. 꽂아준다면 자신의 리더십, 장점과 단점, 아마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네. 짚어본다면 자신의 장점, 우리 국민들께 또는 광진에 계신 많은 유권자들께 이정은은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장점이 있다.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보완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하나만 꼽으라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나의 이웃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밀고 나가면 정말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자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불행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어려움들, 타인의 삶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8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과 또 독자들과 소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서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담고 항상 우리 국민들, 지역민들을 만날 때 생각하는 것이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근청원견. 가까이 듣고 멀리 내다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있으면서 정말 훌륭한 청년 정치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인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정은 앵커 하나하나 대한민국 어두웠던 그리고 아침에 행복하지 못했던 모습 네. 설레게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주창하고 있는 이정은 전 JTBC 앵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정은 앵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